내일 뉴욕시 땡스기빙 퍼레이드에 90년 만에 처음으로 차량 전면 통제가 행해질 전망입니다. 추수감사절을 하루 앞둔 오늘 미 주요 도시들 공항엔 여행객들이 몰려 출입 절차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특히 시카고 공항은 체크인 절차 등의 정체가 빚어질 것을 예상해 여행객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의 한인 경관 2명이 추가로 채용됐습니다. 10월부터 어제까지 미 남동부 지역에 계속해서 방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곳곳에서 발생해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스마트폰의 자동차 운전자가 주행 중에 주의를 잃지 않도록 각종 기능을 제한하는 운전자 모드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가 대선 이후 이민 사기 기승과 관련된 긴급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3일 KBTV 뉴스9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내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가족이 있는 다른 도시로 떠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뉴욕시에서 열리는 퍼레이드를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내일 메이시스 땡스기빙데이 퍼레이드에는 90년 만에 처음으로 차량 전면 통제가 행해질 전망입니다. 이 통제로 퍼레이드가 실시되는 동안 미드타운의 42가부터 57가는 총 81대에 모래가 담긴 트럭이 만든 벽과 3,000명 이상의 중무장한 경찰로 모든 길이 막힐 전망입니다. 이는 IS의 테러 위협에 대비하고 공격이 의심되는 차량을 검거하기 쉽도록 한 대처로 NYPD는 이와 같이 대비한 결과 현재 어떤 공격을 하더라도 성공할 공산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통통제는 오늘 아침 9시 30분부터 시작됐습니다. 우선 풍선 작업이 진행되는 센트럴파크 서쪽 출구부터 컬럼버스 애비뉴까지의 77번가와 81번가 사이는 이미 오늘 오전에 통제가 마감됐습니다. 더불어 웨스트 81번가는 센트럴파크 인근의 모든 도로가 양쪽 방향 전면 통제됩니다. 오늘 오후 10시부터 내일 오후 12시 30분까지는 5번 애비뉴와 7번, 8번 애비뉴의 33가부터 66가까지의 도로가 모두 통제되며 브로드웨이 역시 34번가부터 59번가까지 모두 통제됩니다. 추수감사절을 하루 앞둔 오늘 미 주요 도시 공항엔 여행객들이 몰려 출입 절차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특히 시카고 공항으로 떠나거나 경유하시는 분들은 공항 상황을 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시카고 공항은 체크인 절차 등의 정체가 빚어질 것을 예상해 여행객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최대 명절 땡스기빙데이 하루 전날인 오늘 미국의 주요 도시 공항들이 여행을 떠나는 인파로 넘쳐났습니다. We're going to my grandma's house outside of Orlando. 이번 연휴 기간 뉴욕의 라가디아, JFK 공항, 뉴저지의 뉴악 리버티 공항 등을 통해 약 160만 명이 여행을 떠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주요 공항들이 줄지어 심한 혼잡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늘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오헤어 국제공항에서는 여행객들에게 보안 검색의 지연을 막기 위해 공항에 미리 나와 있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Listening to the news saying, to arrive early, don't carry certain things because then it takes the TSA agents longer to check your baggage. 미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에 50마일보다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관광객이 2007년 이후 9년 만에 최대 수치인 49만 명으로 기록됐습니다. 특히 공항을 이용할 여행객들은 수화물 검색, 보안 검색 등의 극심한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공항에 가서 대기해 비행 시간에 늦는 일이 없도록 대비가 필요합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 한인 경관 2명이 추가로 채용됐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의회는 어제 열린 정례회의에서 세뮤얼 김 씨와 제임스 박 씨의 신규 경찰 채용을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이 지역은 한인 경관이 총 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한인 대상 경찰 서비스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나리 기자입니다. 어제 열린 11월 팰리세이드 파크 정례회의에서 한인 경찰 2명이 새롭게 채용됐습니다.
타운웨이는 어제 마크 잭슨 경찰서장 대행을 정식 서장으로 임명하고 신임 경관을 채용하는 안건을 승인했습니다. 팰리세이즈 파크타운 정부는 지난 19일 한인 경찰 채용 공고를 마감했습니다. 크리스정 시 의원은 2명을 뽑는 이 자리에 총 25명이 지원했고 타운 정부의 공식 채용 절차를 밟은 결과 세무엘 킴, 제임스 박 씨가 최종 선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채용된 2명의 경찰은 27살 동갑내기로 한인 2세입니다. 사무엘 김 씨는 연방경찰 소속으로 엠트랙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뉴저지 노스밸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고요. 뉴저지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이제 대표 경찰 돼서 이제 너무 고맙고요. 영광이고요. 트랜슬레이트 해주고요. 이제 뭐 코트 가면 이제 도와주고 한인들 도와주는 경찰 되고 싶어요. 제임스 박 씨는 팰리세이즈 파크에 거주하고 있으며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2014년부터 1년 동안 교통경찰을, 올 1월부터는 경찰서에서 문서 관리 업무를 해왔습니다. 정식 경찰 채용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분이 좋죠. 여기 2년 반 동안 일하고 나서 이런 기회를 줘갖고 참 좋고요. 저는 한국 사회를 위해서 제가 열심히 하겠고요. 제가 이제 한국 사람들 이제 많이 도와줘야지. 여기는 이제 한 70%가 한국 사람들이니까요. 그걸 많이 제가 제 힘으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만큼 제가 도와줘야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당초 팰리세이즈 파크에서는 3명의 한인 경관이 있었지만 숄리 형사과장만 한국어 대화가 가능해 주민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한국어 구사도 가능하고 한국 문화까지 잘 알고 있는 2명의 경찰이 새로 채용된 만큼 앞으로 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찰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TV 윤나리입니다. 10월부터 어제까지 미 남동부 지역에 계속해서 방화로 추정되고 있는 산불이 곳곳에서 발생해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소식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노스캐롤라이나주 와타카 카운티의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어제까지 미 남동부 지역 에팔레치아 산맥을 아우르는 총 7개의 주에서 44건의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총 12만 에이커에 해당되는 면적이 불에 탔습니다. 경찰은 조지아, 테너시, 노스캐롤라이나, 켄터키주에 이르는 방화 사건에 대해 조사를 나섰습니다. 소방당국은 최근 거센 바람과 떨어지는 나뭇잎들이 산불을 진압하기에 너무도 힘든 상황을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앞으로 스마트폰에 자동차 운전자가 주행 중에 주의를 잃지 않도록 각종 기능을 제한하는 운전자 모드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미 도로교통안전국은 애플이나 삼성전자와 같은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항공기에서 쓰는 비행기 모드와 비슷한 운전자 모드를 도입하도록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스마트폰 사용 때문에 교통사고가 급증하자 당국이 조치에 나선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은 스마트폰 업체가 운전 중에는 기기의 기능을 제한하고 인터페이스를 단순화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또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이 운전자인지를 식별하는 기술도 개발하도록 했습니다. 미 도로교통안전국이 운전 중에 쓰는 휴대용 기기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럼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사망하는 수가 얼마나 될까요? 미 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미국에서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숨진 사람은 17,705명으로 10.4%가 증가했습니다. 매일 100명이 교통사고로 숨진다는 뜻입니다. 이는 저유가와 호전된 경제 등의 영향으로 미국인들의 자동차 주행거리가 늘어난 것도 부분적인 원인이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운전할 때 스마트폰 때문에 과거보다 훨씬 방해를 받는 것이 다른 원인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 도로교통안전국은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스마트폰이 차량 내 전자장치와 연동돼 운전자가 핸들의 버튼이나 대시보드의 스크린으로 앱을 작동할 수 있도록 권고했으며 동영상, 텍스트를 스크롤해서 읽거나 메시지를 입력하려고 키패드를 두드리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뉴욕주가 대선 이후 이민 사기 기승에 관련해 긴급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에릭 슈다이더맨 주 검찰총장은 22일 지난 8일 대선이 끝난 이후에 최근 약 2주 동안
이민자를 겨냥한 각종 사기가 급증했다며 이와 관련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슈나이더맨 검찰총장은 가장 흔한 사기로는 이민당국 요원으로 위장한 전화사기라며 이민세관 단속국이나 이민서비스국은 절대로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체류신분 관련 공지를 하거나 수수료 지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슈나이더맨 검찰총장은 이에 따라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개인정보나 송금을 요구하면 즉각적으로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민자 권익단체 북부 맨해튼 연맹에 따르면 대선 이후 최근까지 접수된 이민 사기 신고는 평상시에 비해서 266%나 늘었습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가 2015년에서 2016년 회계년도 뉴욕 지역의 SBA 대출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한인 자본 인수 후 2년 반 만입니다. 지난 21일에는 뉴저지주 포트리에 메인 지점을 오픈하는 등 단기간에 눈에 띄는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뉴 밀레니엄 뱅크는 올해 자체적으로 SBA 융자 승인을 할 수 있는 PLP 자격을 획득한 뒤 지난해 대비 대출 액수로는 88%, 대출 건수로는 132%가 증가하는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SBA 융자 실적은 전국 소규모 은행 가운데 65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한국계로 교육부 장관을 맡을지 기대를 모았었던 미셸리 전 워싱턴 DC 교육감이 결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직책을 맡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미셸리 전 교육감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당선인과의 회동은 직책을 맡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 전 교육감은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에서 이긴 만큼 그가 성공하기를 바란다고도 적었습니다. 또 그의 실패를 바라는 것은 더 나은 교육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수백만의 미국 아동들의 실패를 바라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교육이라는 중요한 문제에 있어 공통 기반을 찾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희망한다며 이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리 전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으로 거론되면서 미 교육 현장에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인물로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첫 번째 여성 인사가 입각할 전망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니키 헬리 주지사를 차기 유엔 대사로 선택했습니다. 니키 헬리는 현재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주지사며 인도계 여성입니다. 그녀는 주의원을 거쳐 2011년부터 주지사로 일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할리 주지사는 공화당 내에서도 대선 당시 트럼프 당선인을 강하게 비난해오던 인물로 알려져 이번 내각 인선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할리 주지사는 며칠 전에 트럼프 당선인을 뉴욕의 트럼프타워에서 만났으며 이 자리에서 입각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에서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2200포인트를 상향 돌파했습니다. 이에 마켓워치는 연이은 S&P 500의 사상 최고치 돌파로 연말 쇼핑 매출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습니다. 주가 움직임과 소매 판매가 비슷한 흐름을 보여왔다는 분석입니다. 주가와 소매 판매의 상관관계는 연말 쇼핑 시즌이 다가올수록 더욱더 강해지기 때문에 그동안 증시 흐름은 연휴 쇼핑 시즌의 매출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는 11월 22일 기준에 S&P 500이 거의 7% 오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날 뉴욕의 4대 지수인 S&P 500과 다우, 나스닥, 러셀 2000 지수가 모두 이틀 연속 동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는 1998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계속해서 한국 소식 이어집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번 달 내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완성하기로 하는 등 탄핵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민주당은 23일 탄핵 추진 실무준비단 첫 번째 회의를 열어 탄핵 소추안 초안을 내주 초에 완성한 뒤 긴급 토론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준비단은 이번 주에 탄핵안에 대한 큰 골격을 만들 뒤 준비단에서 검토해 내주 초 초안을 만들겠다며 이어 내주 초 토론회 등 법률가 단체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완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도 이날 김관영 의원을 단장으로 한 탄핵 추진단을 구성해 첫 번째 회의를 열고 이달 30일 발의를 목표로 탄핵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각의 안이 완성이 되면 협의를 거쳐 단일안을 도출하기로 했으며 양당 지도부가 탄핵안 발의 시점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한국 시간 23일 체결한 군사정보 직접
공유를 위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공식적으로 발효됐습니다. 한일 외교부는 이날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협정상 관련 조항에 따라 한국 내 절차가 완료됐음을 외교 경로를 통해 상호 통보함에 따라 금일 발효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나 주한 일본 대사는 이날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에 서명했습니다. 그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이 협정은 한일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를 비롯한 2급 이하의 군사비밀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군사 간의 군사비밀 공유를 위해 지켜야 할 보안 원칙을 담은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 방법과 보호 원칙, 파기 방법, 분실 대책 등을 정하고 있으며 이 협정에 체결 없이 외국과 군사비밀을 교환하게 되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한편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을 통해 얻는 정보에 일본 정보까지 확보가 된다면 대북 감시 능력과 대북 정보의 질적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지만 일본과의 군사 협력이 시기상조라는 여론과 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정부가 협정 체결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거센 비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협상을 재개 선언에서 체결까지 단 27일 만에 속전속결로 진행했습니다. 내일이 땡스기빙데이 추수감사절입니다. 벌써부터 많은 가족분들이 모이셔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민 1세대와 2세대가 만나는 뜻깊은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면 좋을지 오늘은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석 이사님과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민 1세대와 2세대가 만나는 자리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 어떻게 생각하면 한인사회의 굉장히 뜻깊은 자리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나누면 좋을까요? 그렇죠. 가족이죠. 가족이 다 모였습니다. 모처럼 특히 지금은 우리가 이제 1.5세가 우리 동네에 1.5세가 패밀리의 주인이고 그 리더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자식이 있고 또 어떻게 이제 1세대 부모가 있고 뭐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럴 때 1년 중에 이렇게 우리 이 한인들이 가족으로 모였을 때가 사실 가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다 그 학교로 가 있었거나 흩어져서 살다가 이제 모였는데 가족들이 모여서 가족들의 공통의 관심사,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는 얘기거리가 뭔가 생각할 때에 단연코 이제 미국에서의 소수계들, 유색인종들이 바깥에서 생활할 때 어떤 불편한 게 있는가 이건 자연히 나올 거고요. 두 번째 요즘에 들어서는 아시겠지만은 미국의 정치 얘기 빠지지 않을 겁니다. 한 가지는 더군다나 한국에 관심이 없는 자녀라 할지라도 한국의 뉴스가 너무 어처구니 없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아마 집에서 부모님들 만나고 서로 가족이 모이면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럴 때에 부모들이 이 자녀들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어떻게 해주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아무리 좀 쉽지 않고 복잡하고 혼란하고 또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희망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추수감사절 때 가족이 모인 이 시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신중해야죠. 집에서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미국에서 한인들이 뭐냐, 어떻게 살고 있냐,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느냐, 그리고 왜 여기에 왔는가, 그리고 부모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거를 집에서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어디서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에서 추수감사절이라는 게 어떤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미국에서 소수계로 살고 있는 의미나 역할이나 임무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어른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잘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정치적인 이런 형태가 이게 뭐 비관적이고 회의적이고 절대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현실 정치라는 게 딱 들어서게 되면은 안정화되고 자리를 잡게 되면 또 우리가 여기서 사는 건 현실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목소리를 하나로 만들어서 높여야 되고
결집이 중요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모범적으로 지역사회에 참여를 해야 된다. 학교에서도 이웃의 다른 인종의 친구들하고도 굉장히 인종적인 문제라는 사건이 터지면은 아주 단호하게 차별이 있으면은 아주 민감하게 대응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참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서로 자식들에게 많이 나누고 그러는 것이 추수감사주일 여러분들 다 가족이 모였을 때 우리들 가족에서 식탁에서 할 수 있는 대화라고 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인종차별 문제라든가 또 정치 문제, 특히 뭐 미국이나 지금 한국이나 둘 다 정치 문제가 굉장히 시끄럽기 때문에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 부분을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앤드류 코모 뉴욕 주지사와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도 이제 더 이상 이 혐오 문제라든지 인종차별 문제가 불거지면 참지 않겠다 이런 발언을 할 정도로 지금 뉴욕주에서 또 뉴욕시에서 인종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현재 어떤 상황이죠? 그렇지. 이번 지금 전국 상황을 볼 때 가장 긴장하게 되는 거는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를 치르는 동안에 인종주의, 인종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좀 그런 측면에서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뉴스에는 와이트 내셔널리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백인인 민족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백인 우월주의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주류 백인들 사이에서의 인종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동안 얘기 못했던 것들이 막 나오면서 충돌도 있고 갈등이 예상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인종이 모여 살 수밖에 없는 곳, 소수계의 힘이 좀 있는 대도시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뉴욕주나 뉴욕시에서는 자치단체장들, 정치인들이 나서가지고 절대 아니다. 인종주의 용납할 수 없다. 이민자들 미국을 지금까지 건설하는데 긍정적으로 역할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지금 그런 걸 우려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측근의 참모로 그 인종 편견을 갖고 있는 백인 우월주의 성향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포진이 되고 이렇게 임명이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려된다. 이런 대화들은 이제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들으시면서 오늘 저녁에 또 내일 저녁 먹으면서 이런 대화 해야겠다 이런 결심 좀 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가족들과 또 가족들이 아닌 분들과 함께 보내시더라도 이 추수감사절 의미 있게 보내시면서 더욱더 발전되는 한인사회에 기여하는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커스인 여기까지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1월 23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어제 퀸즈의 브라이어우드에선 철제가 클레인에 떨어져 작업 중이었던 2명의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숨진 2명의 작업 인부는 어제 134가 주택단지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중에 변을 당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어제 오후 12시 10분쯤 4층 높이에서 크레인이 들어올리고 있던 철제가 떨어져 47살의 남성과 43살의 남성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월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발표한 새 법에 따르면 모든 크레인은 초속 9m 이상의 바람이 지속되거나 초속 13m가 넘을 시에는 안전 모드로 돌입해 운행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날 바람이 최대 초속 17m에 이를 만큼 거셌다며 공사 현장에서 안전 기준을 따르지 않아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오후 뉴저지 뉴악에선 총격 사건이 벌어졌는데 서로에게 총을 쏘던 용의자들은 출동한 경찰에게까지 총격을 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사건으로 한 사람이 사망하고 다른 한 사람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망한 용의자는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오후 4시 30분경 알렉산더 스트릿과 18가 사이에서 두 사람이 총격을 벌였습니다. 이에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경찰이 차에서 내리자 서로를 향해 총을 쏘던 2명의 용의자가 갑자기 총구를 경찰 쪽으로 옮겨 총격을 가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대응 사격했고 이에 용의자 한 명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다른 한 명 역시 총격에 크게 부상을 입어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인데 이 남성은 경찰이 쏜 총이 아닌 사망한 용의자가 쏜 총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페리를 몰던 운항사에 따르면 거버너스 섬 인근을 운항하던 페리 더 맨해튼에 문제가 생긴 시각은 오후 3시 30분경. 페리는 우선 긴급조치로 닻을 내렸지만 해류가 거세 서 있기조차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다행히 사고 발생 30분 만인 오후 4시경
해양 경비대 구조선이 사고 페리에 도착했습니다. 구조선은 페리를 인양했고 페리는 이스트리버 36번 항구에 무사히 정박했습니다. 100여 명의 승객은 6시가 다 돼서야 배에서 무사히 내릴 수 있었습니다. 뉴욕시경이 브롱스에서 한 가정집 부엌 창문을 통해 침입한 뒤에 강간을 시도한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6일 용의자가 화재 대피용 비상계단으로 테일러 애비뉴 아파트에 들어선 뒤 피해자 여성의 집 부엌 창문으로 침입했습니다. 용의자는 강간을 시도한 뒤 침입할 때 이용했었던 비상계단을 통해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감시 카메라 영상을 토대로 5피트 7인치의 신장을 보유한 이 남성을 공개 수배 중입니다. 어제 오후 경찰이 맨해튼 소호 지하철역에서 지하철역 관리자를 폭행하고 도주한 사건의 용의자를 공개 수배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 10월 26일 오전 9시 45분쯤 49살 역 관리인 남성이 스프링 스트릿의 남행선에 서 있을 때 용의자가 다가와 기습적으로 그의 얼굴을 구타한 뒤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이 용의자가 담긴 감시 카메라 영상을 공개하고 그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북한은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지 8일 만인 23일 유엔은 천만무당한 모든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북한 조선인권연구협회는 이날 발표한 공개 질문장을 통해 지난 15일 유엔 총회 제71차 회의 제3위원회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라는 것을 강압적으로 채택했다며 이같이 반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기후변화 협약 탈퇴 공약을 재고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는 22일 한 회동에서 자신의 기후변화 협약 탈퇴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와 관련해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선거 기간에 기후변화 협약을 폄하하며 대통령이 되면 미국을 탈퇴시키겠다고 한 입장에서 한 걸음 물러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면 3일 내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공석 2개를 채울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정권 인수팀의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7명으로 구성된 연준 이사회 자리는 2개가 비어 있습니다. 유럽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해 한 해 46만 7천여 명이 조기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유럽의 환경청이 23일 밝혔습니다. 유럽 환경청은 지난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유럽 전역에 400개 이상 도시에서 설치한 공식 조사 장소에서 채취한 데이터를 토대로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령자의 치매 발병률이 감소세라는 연구 결과가 미국과 유럽에서 잇따라 나왔습니다. 22일 영국의 BBC 방송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미시간대 연구진이 미국 내 65세 이상 2만 1000여 명을 분석한 결과 2000년 11.6%였던 알츠하이머성 치매 발병률이 8.8%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지표 중 하나인 내구재 주문이 최근 1년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며 미국 기업에서 설비 투자 심리가 되살아난다는 기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 10월 내구재 주문이 한 달 전보다 4.8%가 증가했다고 23일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증가폭은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컸습니다. 학계의 인공지능, AI 전문 인력들이 대거 IT 기업들로 빠져나가고 있어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10년 전 AI 분야에서 일대 돌파구를 연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의 요수아 벤주오 교수는 파이낸셜 인터뷰에서 잇따른 두뇌 유출로 학계의 연구가 후퇴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애플이 미국의 최대 쇼핑 행사인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애플은 23일 웹페이지에서 애플워치 그린과 함께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25일 날 세일을 공지했습니다. 애플은 웹사이트에 하루 쇼핑 이벤트를 이곳에다가 공지를 할 테니 금요일에 돌아와 항목을 체크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오늘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구름량 증가했습니다. 현재 밤하늘엔 구름만이 껴 있습니다. 따라서 추수감사절인 내일은 온종일 하늘이 흐리겠고 오후에 간간히 비 오겠습니다. 비는 약하게 오다 그치겠습니다. 이날 낮 기온은 5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밤에는 45도에 머물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도 대체로 흐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날도 저녁에 비 소식 있습니다. 뉴욕 낮 기온은 54도에 머물겠습니다. 토요일은 아침에 소나기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점차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낮 기온은 50도 초반대를 유지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내내 날씨가 변덕스럽습니다. 체온 관리 잘하셔서 건강하고 즐거운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10월 23일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추수감사절 되십시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